지금 여권 상황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침묵을 깨고 여러 가지 입장들을 내놨는데 당내에서 보면 뭐랄까 이제 국회의원의 의무 반납, 세비 반납 발언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비판적인 견해도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이재호 의원의 경우는 출구는 못 내줄 망정 쪽박까지 깨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저희 그 영상 준비가 돼 있나요? 예, 한번 좀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동남 못줄 망정 쪽박을 깨지 말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근은 못 열줄 망정 쪽박까지 깨버리면 정치가 안 되잖아요. 한국 정치는 이 달빛 아래 썩어가는 고등어 같다. 썩은 냄새는 풍기는데 달빛에 비늘이 있어서 고등어에 비늘이 있어서 반짝반짝 마치 존재감도 없으면서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이게 대통령께서 국회를 향해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의무 반납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는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뭐 김태우 의원의 발언 맥락을 보면 저렇게 말씀을 한 뒤에 그만큼 아이간 정치권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대통령이 네. 저런 식으로 좀 지적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 변호사님? 대통령께서 네. 어제 국무회에서 하신 말씀. 네, 그 발언을 듣고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 중에는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뭐 세월호 가족들의 그 순수성이 문제하고 또 외부 세력의 개인 문제라든가 또 국회의원들 그 세비 반납해야지 이거 되겠느냐 말이죠. 이게 뭐 사실은 저희들도 여기 앉아서 많이 했죠. 무노동 무임금인데 어디서 그냥 저 세비 받아가냐고 그날 추석 보너스를 388만 원씩 받아가 예.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 우리 같은 많이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과연 대통령으로서 할 만한 말이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도 다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 되게 삼권 분립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하는데 그 중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삼부를 다 통하는 국가 원수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삼부를 고루 아울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위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야가 싸우면 싸움 박질을 말리거나 또 아니면 반대편들도 수용하거나 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 발언은 그래서 어제 발언 내용은 예. 아니 어떤 싸움을 하는 어떤 한 당사자의 입장인 것처럼 느껴졌다. 새누리당의 예. 어떤 당 대표가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양 회장님 옳지 않다. 지금 약간 대통령이 좀 적절한 시기에 할 얘기는 한 거다. 뭐 이런 또 견해도 있고. 저는 좀 강 변호사님 말씀을 이해는 하면서도 조금 이 견해가 좀 다릅니다. 이 사실 5월 이후에 말이죠. 예. 민생 법안이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민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90여 건의 그 민생 법안을 올려놨는데 단 한 건도 처리를 하지 못했어요. 국회의 무능이죠. 네. 국회의 소위 기능을 못한 거죠. 또 지금 이 선진화법 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악법으로 보이는데요. 이 선진화법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정수행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뭘 갖다가 입법 처리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인 입장에서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건 벌써 어젠다로 다 전부 국민들에게 배포가 되어 있고. 예.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못 넘어가면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번에 경제 어떤 틀을 못 벗어나면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진다라는 바로 회복불능한 이런 수렁에 빠진다는 이런 것이 제시되는 이 판국에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이제 민생에 중요시해야 되겠다. 그건 뭐냐? 추석 때 민심이 있었다. 송광호 의원으로 인한 방탄국회. 아무리 얘기해도 방탄. 그 다음에 자기 목 챙기기. 그 다음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싸움질을 하고, 세월호 입법 하나 지금, 뭐 정말 200일 가까이 되는데 되지 않고, 그리고 여권에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세월호 입법을 갖다 재협상을 갖다가 하는 동안에 양당 체제에서 여하튼 간에 그 위임을 했으면은
그것이 협상 결과가 지켜져야 되는데 재협상까지 예.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왔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소위 그 대통령의 그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하는데 권한 행사를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국회가 국회 입법처로서의 활성을 해달라라는 강력한 요지의 뜻으로 소위 세비 반납이라든가 네.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네. 우리 뭐 민 위원장님도 견해가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김무성 대표, 김무성 저희가 지금 판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 지금 야구용어를 썼습니다. 돌직구 변하고 견제구.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김기춘 실장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뭐랄까 좀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7시간 행정 논란은 김기춘 실장 책임이다. 최경환 초이노믹스, 소위 말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는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김문수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김문수 전 지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좀 영입을 해서 투톱체제로 나가겠다. 좀 이런 어떤 정치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이거 지금 예. 김기춘 실장을 빼고 나면은요. 예. 나머지 3명은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은 좀 최경환 뭐 본인은 아니라고 장관은 하지만 뭐 지금 손절할 경제를 수 살리고 있는데, 나서 예. 뭐 어떻게 하겠다는 예, 식으로 예.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 보면 김기춘 최경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들입니다. 뭐 신복이라고 할까 하여튼 복심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예. 이 김무성 현 대표의 그 대권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예. 지지율을 보면은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예. 그리고 대권 경쟁 가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2016년 4월에 총선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총선 전까지 손잡는 것은 그것은 용들끼리의 문제이지 국민들과는 큰 상관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다만 문제는 김무성 당대표가 지금 돌직구와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 누구냐? 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던지고 있고 예. 차분히 지금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서 대통령 말씀이 옳다. 나 이대로 가야 한다. 뭐 어저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자꾸 대통령과 차별화해 가면서 조금씩 자기 업적을 쌓아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문수 5월 동주 형식으로 예.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가자. 언젠가 우리들이 갈랐을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은 뭐 정치권에서 우스갯소리로 무슨 문무대왕 프로젝트란 말도 나오는데요. 김문수, 김무성 해서 문무대왕 프로젝트란 말도 나온다는데 김문수 지사는 지금 전 지사는 지금 뭐 대구에서 택시 운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 쇼 아니냐 그랬더니 뭐 쇼긴 쇼인데 참 힘든 쇼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또 김문수 예. 지사가 원래 진보 출신 아닙니까? 예. 원래 진보 출신이고 운동권이었고.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젊은 의원들 빼고 두 분이 아마 나이가 같을 것입니다. 63살인가. 51년생 동갑생. 63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둘이 동갑내기고 예. 그 동갑내기들이 한쪽은 보수 한쪽은 약간의 진보 예, 예. 성향까지를 아우르다 보면은 네. 오히려 박영선 대표가 생각했던 그 안경원과 이상돈의 예. 조합 같은 그런 식의 조합으로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당은 하면서도 뭔가 지금 국민들한테 잠깐씩이나마 이 파딱파딱 전기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야당은 거꾸로 자기들이 스스로 감전사하는 꼴로 좀 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